그럼 어떻게 정할 거야? 우리 중에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 내가 낸 생각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들어가야지. 아니야. 여기에서 책임자는 나야. 둘 다 잠깐만. 너희가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돼. 이건 없어도 되는 애가 해야 해. 제이 같은. 뭐? 13개 이상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첫 번째 시즌인데 닌자고 시리즈의 13번째 작품이자 30부작으로 가장 긴 에피소드를 가졌습니다. 다만 방영 시간은 11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한국판에선 불의 닌자 대 얼음의 황제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원판은 시크릿 오브 포비든 스핀지주로 아예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의 중요한 포인트인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를 강조한 원판과 달리 한국판은 뜬금없이 본편에는 나오지도 않는 불의 닌자, 즉 카이와 메인 빌런인 얼음의 황제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부제를 사용했는데요. 아마 파이어 챕터와 아이스 챕터가 나뉘기 때문에 저런 부제를 채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즌2 때처럼 작품 중간에 파트가 나뉘는 시즌입니다. 1화부터 15화까지는 파이어 챕터, 16화부터 30화까지는 아이스 챕터입니다. 따라서 마스코트는 카이지만 주인공은 없습니다. 시즌 11부터 닌자들의 작화가 미묘하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작화를 담당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윌필름에서 와일드 브레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닌자들의 머리카락, 스핀지주의 모양 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즌 7 이후 다시 더 폴드가 오프닝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된 더 위켄드 윕을 리믹스했으며 제목은 더 위키드 윕입니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에피소드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설명해주는 파트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대신 오프닝에서 지난 에피소드의 주요 장면들을 짤막하게 보여주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부터는 다른 캐릭터들도 몇 번씩 에피소드 제목을 읽게 됐는데 로이드는 8번, 마스터우가 5번, 잔은 4번, 콜은 3번, 카이, 픽셀, 백스, 니아는 2번, 그리고 제이와 아스피라는 한 번씩 읽었습니다. 토미가 시즌 11 후반부에 2D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과거 회상 같은 에피소드의 경우 전체가 2D 스타일이 사용되었습니다. 에피소드 전체가 3D가 아닌 2D로 나오는 최초의 시즌이며 이후 이 방식은 시즌 13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의 수석 작가이기도 한 크리스 닥 와이엇은 닌자고 오리 트릴로지, 즉 시즌 8, 9, 12 너무 어두워졌다며 더 가벼운 톤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마사코가 시즌2에 데뷔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시즌입니다. 이 시즌 이후로 닌자들이 평소에 입고 있는 도복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즌1, 시즌2, 시즌7을 포함해 뱀이 악당 세력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시즌입니다. 2명의 주요 적대자가 등장하는 마지막 시즌입니다. 파이어 챕터는 잔이 갑자기 수상한 뱀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 이후 뱀, 얼어붙은 궁전, 사무라이 갑옷을 입은 남자가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과 얼어붙은 닌자들이 나오는 꿈을 꾸며 시작되는데 나태해진 닌자. 이때 타이틀이 나오는 장면의 용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닌자고어로 프로스트 드래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스 드래곤인 보리얼과 아이스 챕터를 암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나태해진 닌자들을 참교육하기 위해 마스터우가 직접 닌자들을 지팡이로 후드려 패는데 닌자들이 한 명씩 날아갈 때마다 마스터우가 실패라고 합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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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닌자고 파일럿 에피소드 1화에 나왔던 장면과 비슷한데요. 또한 이때 쓰이는 음악도 파일럿 에피소드 1화에 쓰인 음악과 같은 음악입니다. 다들 사부님께 처참하게 발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로이드가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어깨 갑옷이 잠깐 사라지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의 구도가 닌자고 무비에 나왔던 마스토우와 가마돈의 대결 구도와도 유사합니다. 성장님! 뭐야? 누가 쳐들어왔나? 로봇 해적들 아니면 라바 좀비? 에? 그런데 짜잔, 나중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다시 경찰청장의 사무실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닌자들. 이때 카이가 하는 말이 그리고 총장님은 계속 작업을 하는데 왜 진전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건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를 찌른 대사입니다. 아니요, 됐어요. 이후 클러치 파워가 TV에 나오는데 그가 닌자고 시리즈에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클러치 파워는 레고 클러치 파워의 모험이라는 2010년작 영화의 주인공이며 시즌 1 때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닌자들이 TV를 보는 장면에서 상처에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후 사막으로 가 직접 피라미드를 탐사하려는 닌자들은 갑자기 거대한 풍뎅이에게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로키 스타트로 힘든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버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인버터를 풍뎅이의 뱃속에서 꺼내와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만 마는데요. 참고로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벨리 오브 더 비스트로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제이가 남긴 글의 첫 번째 단어를 해석해보면 닌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해! 이 문제는 어른답게 해결해보자. 사실 이 장면은 레고들의 가위바위보 방식을 보여주는 나름 특이한 장면인데요. 바위는 손을 닫고 볼을 낼 땐 펼치며 가위는 그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어른답게 해결하자며 가위바위보를 하는 건 시즌2에서 닌자들이 먼저 로이드에게 써먹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말이 맞아. 이제 어른 대 어른으로 해결하자. 그럼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 좋았어. 시작하자. 가위바위보! 버니의 뱃속에 들어간 잔이 잠시 꿈을 꾸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1화에서 나온 장면보다 자세한 장면들이 나오며 잔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티란의 주전자가 이스터에그로 나옵니다. 버니의 뱃속에서 그리고 이후 잔이 탈출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클러치 파워의 탐험가 클럽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며 그 근거로 10년 넘게 탐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클러치 파워의 모험이 처음 나온 연도를 생각해보면 많이 쉬긴 했습니다. 헤이그먼, 내 경쟁자야. 실력자였지. 제법 잘했어. 하지만 내 책을 안 읽었을 거야. 그 대가를 치르는군. 이는 헤이그만 형제를 언급하는 것이며 참고로 헤이그만 형제는 오니 트릴로지 이후 4차였습니다. 시즌 1 이후로 뱀이 무덤에서 풀려나는 첫 번째 시즌입니다. 카이가 무력해진 세 번째 시즌입니다. 첫 번째는 시즌 4, 두 번째는 시즌 5입니다. 이후 에피소드는 어느새 성장해 청소년이 된 넬슨의 에피소드로 넘어가는데 넬슨의 침대 위에 카이 포스터에 적힌 문구는 닌자고이며 로이드 모양의 알람시계와 로이드 그림이 그려진 시리얼이 나오며 여전한 닌자 사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시리얼의 무게는 200g입니다. 넬슨이 살고 있는 마을은 하루미가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입니다. 안토니아의 이름은 잔의 원판 성우인 브렌트 밀러를 좋아하는 닌자고 팬 중 한 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닌자고 시민들은 사무라이 X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안토니아와 넬슨이 사무라이 X를 히, 즉 남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후 닌자들은 흘러내리는 용암을 피해 도망치지만 결국 피라미드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닌자들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서로 손에 잡습니다. 이 장면은 토이스토리 3의 장면을 참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8화의) 제목이 스네이크 타스트로피인데 이는 재앙이라는 뜻의 카타스트로피에서 따온 것으로 갑작스러운 피해나 고통을 초래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후 시즌 15, 19화에도 이 단어를 변형한 에피소드 제목이 나옵니다. 다시 닌자고 시티로 돌아온 닌자들은 아스피라를 막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하는데요. 이때 힘을 뺏겨 무력해진 상태의 카이는 닌자들에게 팀에서 빠지겠다는 말을 하는데 암튼 난 두고 가. 난 방해만 되니까. 힘이 있어야 영웅인 건 아니야. 야, 그건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잖아. 그래서 한 말 아니야. 이때 로이드가 하는 말은 시즌 9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힘이 없는 상태로 저항군의 리더를 맡아 가마돈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로이드의 성장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카이는 제이크라는 아이를 만나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데 이 제이크라는 아이는 닌자고의 팬이었던 제이크 패너라는 아이를 모델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 1월 22일 9살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스터우를 찾아간 카이 제이 콜은 마스터우가 다름 아닌 아스피라가 찾고 있던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에게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절대로 인간을 믿지 마라인데 시즌 1의 에피소드인 뱀을 믿지 마라에서 따왔습니다. 아스피라는 닌자고의 세 번째 여성 최종 보스입니다. 스핀짓줄을 사용할 줄 아는 첫 번째 뱀부족이기도 합니다. 아스피라라는 이름은 독사를 뜻하는 라틴어 아스피스에서 유래됐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녀가 작중에서 불에 임했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이름이 베놈르 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스피라는 하이퍼노브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열연을 보여준 아스피라의 영업한 성우는 폴린 뉴스턴으로 2023년 5월 5일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아스피라의 성우는 마사코의 성우인 캐서린 바로 교체되었는데 이로써 아스피라는 성우가 교체된 유일한 악당이 되었습니다. 우가 아스피라를 만났던 사건이 대충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을 가마돈이 위대한 파괴자에게 물려 타락했던 사건이 이 시기보다 먼저인지 아닌지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는데요. 우와 가마돈의 다리가 약간 더 길었기 때문에 가마돈이 물린 사건이 더 먼저다. 혹은 살던 집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아스피라 사건이 더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 토미가 직접 아스피라 사건이 더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자네 변장 능력이 시즌 8 이후 다시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닌자들이 아직 만난 적도 없는 솔라의 모습이 잠깐 지나갑니다. 탐험가 클럽으로 간 로이드, 잔, 미아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을 보게 되는데 각각 로이드는 아버지인 가마돈처럼 도깨비의 모습이 된 자신을, 미아는 능력이 사라지고 평범하게 변한 모습, 잔은 인간성을 잃고 기계로 전락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은 시즌 15에서 실제로 실현됩니다. 이후 닌자들은 스핀지츠 두루마리로 아스피라와 정면 대결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카이와 니아가 두루마리를 사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불의 힘을 아스피라가 가져가 사용했기 때문에 카이가 만약 두루마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이죠. 참고로 카이가 아스피라에게 달려나갈 때 힘을 뺏겼음에도 머리에 불꽃이 생기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잔이 스스로를 희생했지만 살아남은 두 번째 시즌입니다. 마이크를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이거 어떤지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